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요즘 국산 세단 시장 정말 큰일입니다. 특히 중형 세단계의 대들보 소나타에 이어서 이번에는 K5까지 단종 소식이 돌고 있는데요. 오늘도 아침 뉴스에서 긴급 소식을 듣고 급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긴가민가가 아니라 파면 팔수록 뭔가 현대차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요. K5 단종으로 시작해서 현대차의 큰 그림까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5 단종 기사의 출처는 포털 사이트 자동차 전문 뉴스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K5가 단종된다는 소식과 함께 수입차를 비롯한 중형 세단의 시대적인 퇴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SUV로 전환된 시장 환경에 따라서 세단 라인업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번 소나타 단종 기사와 다른 점은 K5의 단종 소식에 대한 사실 근거 출처가 따로 보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소나타 단종 기사 때는 내부자, 관계자 증언이라는 방식으로 근거 출처가 조금 보였는데요. 지금 이 기사 자체로는 시장 환경이 이러니까 단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사를 찾게 되었는데요. 요거는 어제인 25일에 올라간 기사입니다. 현대차 미국 현지 법인에서 소나타, K5, 스팅어 이렇게 3개의 모델이 라인업 목록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현지 법인 관계자라는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요. 소나타의 형제 모델인 기아 K5도 소나타와 같은 운명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소나타는 미국 현대차에서 꽤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당장의 단종 처리보다는 유보하면서 생각보다 근시일 내에 단종을 하긴 할 거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시대적인 흐름은 역사와 전통의 소나타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나타는 2015년 21만 대가 팔렸지만 작년인 21년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인 8만 3천 대가 팔렸습니다. 기아 K5도 2015년 15만에서 작년 7만 7천 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중형 세단 판매량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중형 라인업이 거의 대부분 판매 하락 중인데요. 단순히 이 형기만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이러한 추세는 토요타나 폭스바겐과 같이 중형 세단을 주력으로 잡고 있는 브랜드들의 판매 추세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패밀리카의 수요가 세단에서 SUV로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대목인데요. 특히 북미에서는 거의 국민 중형 세단급인 캠리가 40만 대로 떨어진 반면에 SUV인 라브4가 이 캠리의 판매량을 역전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건데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코시국 전부터 아웃도어 열풍이 스멀스멀 불기 시작하면서 소나타와 K5 같은 세단 대신에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SUV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중형 세단은 패밀리카 같은 목적성 위주보다는 개성을 강조하는 게 그나마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DM8식의 파격적인 이미지 변화가 시도됐고 이게 가능성을 볼 만큼의 성공을 못 이뤄냈기 때문에 퇴출 수순을 밟은 게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작전은 소나타에게는 적용되지만 K5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K5도 세트로 같이 묶일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중형 세단의 몰락의 이유 두 번째는 전기차로의 전환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동차의 생명을 5년 단위의 세대별로 나누자면 아직까지는 한 세대 정도까지는 생명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 세대까지라면은 저는 그 다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바로 다음 세대 정도까지는 내연기관이 잔존하겠지만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2세대가 지난 시점까지 내연기관이 운용이 되고 있을지는 정말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물론 이미 굴러다니고 있는 차들은 많을 테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 없는 내연기관에 투자를 하는 게 비효율적입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치고 조금만 바뀐 이유도 이 팰리의 개발비를 아껴서라도 팰리세이드를 대체할 아이오닉 7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저도 이러한 시선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아이오닉 7의 출시 시기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주기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나타의 후속을 아이오닉 6로 이을 거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저는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이 왠지 소나타보다 못한 것 같아서 이걸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기아도 팰리세이드의 형제 모델인 텔룰라이드의 후속을 EV9으로 갈 거라는 전망이 정론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작년 말부터 쏟아진 퍼즐들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쏟아진 퍼즐들이 있는데요. 올해의 퍼즐을 맞춰보기 전에 일단 저는 이 기사가 일리가 있고 흥미로운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같이 살펴보면 신빙성이 높고 저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K5의 단종이 그렇게 근시일 내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금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말인데요. K5는 출시 후에 소나타와는 다른 게 기아에서 계속 재미를 봤었던 모델입니다. 굴곡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이 3세대니까 적어도 5세대,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세대별 생명력의 맥시멈을 우려먹고 전기차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건 거의 희망사항이고요. 아무튼 확정된 보도는 아니지만 내년에 K5 페이스리프트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K3와 소나타의 단종 루머도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준중형 시장의 대장은 아반떼이고 중형 시장의 대장은 K5입니다. 어차피 경쟁사들과의 갭도 큰 상황에서 2등의 자리를 내줘도 큰 타격도 없을 것 같으니까 K3랑 소나타를 단종시키고 여기서 세이브한 머니로 전기차를 개발한다 라는 건데요. 현대는 아이오닉 6가 소나타의 계보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K5를 대체할 만한 차종은 아직 개발 소식도 없습니다. 일단 집중하고 있는 거는 EV9인데요. 이게 좀 뭔가 제대로 된 각이 잡히는 상황에서 K5의 페이스리프트를 내수 시장에 던지고 서서히 단종 수순을 밟아가면서 후속 전기차를 개발한다는 게 K5의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아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텔룰라이드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얼른 EV9을 랜딩시키고 싶을 거고요. 또 그 입지력으로 라인업 간의 사이를 메꾸는 중형 전기차에 올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끼워지는 첫 번째 퍼즐 하나, 미국 자동차 법규의 변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인 2022년 12월 20일에 완성차에 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 출시될, 즉 23년형 자동차부터 연비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서 2026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비가 1리터에 23.4km를 충족해야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와, 이게 거의 완성차 업계에서는 내연기관 포기해라 라는 뜻과 같은데요. 일단 현재 국산 모델 중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델은 없습니다. 포드나 GM 같이 미국 내에서도 잘 나가는 픽업들도 전동화로 좀 서두르는 이유가 이런 내연기관 규제 때문인 건데요. 이것 때문에 유로 소나타와 K5, 스팅어를 라인업에서 삭제하고 전동화로서의 역량 집중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연기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보다 바로 전기차로 가는 게 좀 더 저렴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재계에서는 현대와 삼성 오너와의 접견이 있었는데요.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은 미국의 전기차 공장에 투자를 약속하였는데요. 이 국내 신공장 투자에 인색한 현대차가 그것도 인건비가 비싼 미국의 신공장을? 이게 앞에 말씀드린 연비 규제에 대한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비 규제의 발효가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아무튼 이 규제도 과도기가 있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강화된다고 한 것이니까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이 과도기 활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도기가 지난 후에는 정말 자동차 역사에서의 페이지 2,
전기차 시대의 개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이번 현대차의 미국 투자는 이 과도기 기간을 부드럽게 보내기 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대차는 이 과도기 기간 동안 라인업을 전량 전동화로 바꿔야 합니다. 이미 이 결의는 굳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게 작년에 내연기관 R&D 센터도 축소 폐지하고 현재 내연기관들 신차 출시되는 거 보면은 거의 업그레이드지 새로운 파워트레인은 없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G90 출시 행사까지 빼먹고 팰리세이드의 출시 행사에 참석했을 만큼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간절기 모델 또는 징검다리 모델로서 페리가 미국에서 판매를 못하면은 속된 말로 금연값도 못 건지는 꼴이 되니까 이런 앞뒤 상황을 고려한 접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퍼즐, 이번에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K5 페이스리프트 2023 소식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블라인드에 K5의 페이스리프트가 연기됐다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블라인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속 회사의 익명 게시판입니다. 아무튼 정확히 얼마나 연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기를 한 이유가 페리 전에 판매량 데이터를 조금 더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의도로 느껴집니다. 그래도 단종이 아닐 거다? 이 의견에 무게를 실어보자면 현재까지 확인된 K5 단종설의 모든 추측은 미국의 현대차 법인 관계자가 소나타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단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소나타 단종 기사의 경우에는 현대 측 관계자와 협력업체의 관계자의 이야기가 양방향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었는데요.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이 기자분들이 보통 2채널, 3채널 정도에서 사실 확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K5 단종설의 경우에는 단순히 1채널이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홍시피셜인데 소나타 단종설로 이번에 현대차가 관심을 좀 많이 받긴 했었거든요. 이런 거 그룹 내에서 좀 반응 좀 살펴보니까 기아에서는 그냥 조용히 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싶은데요. 저번에 이 소나타 단종설이 터지고 나서 아니 소나타는 현대의 헤리티지인데 이 아이코닉한 차를 단종한다고 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K5야 소나타에 비하면은 역사는 짧지만 중형 시장에서는 현재 입지가 소나타보다 단단한 만큼 단종이 된다면은 파급력도 셀 것 같습니다. 특히나 20, 30대 구매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모델의 첨삭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반떼에서 그랜저로 점프하는 식의 급점프나 아니면은 세단에서 SUV로 체인지 하려는 이 포지션 변경까지도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낯선 소식이고 새롭게 다가올 소비 형태가 당장 생각으로는 지금보다는 좋지 않게 보이는 만큼 반발이 셀 것으로 예상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5가 만약에 단종을 한다면은 조용히 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K5의 단종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대의 소나타와 기아의 K5는 둘 다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모델들인데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아직 올리지는 못했는데 K5 영상도 준비해둔 게 하나 있어서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비워내야 또 채울 수 있다고 이 자리는 또 새로운 모델로 채워질 만큼 후속이 기대가 됩니다. 기존 K5에서 느낄 수 있었던 충격과 K5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는 조만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K5 단종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